최근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역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도입이 예고된 이후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뚜렷했던 이슈였습니다.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정부가 결국 손질에 나섰습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에게는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고 적용 범위 역시 동단위로 좁히는 등 보완 방안을 어제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고요. 왜일까요?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도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이시죠. 서진영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지가 꽤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도입될지 이 시점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컸습니다. 도입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도 많았고요. 한 교수님,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정부 발표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살아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좀 준 걸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 좀 오늘 국회 국정감사 이 답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발표한 내용을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상한제에 대한 어떤 핀셋 규제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언급을 한 걸 보면 적용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을 하겠지만 예. 시장이 좀 조짐이 이상하다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준비를 다 마쳤다는 의지는 분명히 던졌고요. 그동안 문제됐던 뭐 관리 처분이 났지만 예. 뭐 이렇게 재산권 침해의 어떤 소지가 있는 철거 이주 단지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하고 또 예. 이의 제기가 좀 많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순화시키고 또 공급 부족이라는 어떤 논리로 인해 가지고 요즘 청약시장이 좀 달아올랐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또 경제 상황 이런 거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한 가지 뭐 우리가 주시할 점 한 가지가 있죠. 이견 없이 된 것이다라는 그 전에 이제 홍남기 장관하고 이견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대해서 이제 단일화가 됐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예측해 볼 수 있고 의지는 분명히 살아 있다는 걸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 그리고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현 시점에서 전망 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 시장이 좀 불안하게 되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나름대로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 어쨌든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예. 10월 말 시행령이 시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지역과 우리가 상한제 어떤 제도의 도입 시기들을 정해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소비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줌으로 인해서 예.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이 보완책은 분명 서두른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보완책을 꺼내든 시점 또 배경을 두고 엇갈린 평가들이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장 혼란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정책 보완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 단순히 민심 달래기용이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교수님, 평가 이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지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볼 땐 일단 정부가 그 미봉책이라는 표현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애를 쓴 적이 있는 게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한 부분, 네. 특히 대출 규제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지금 이상 과열 현상이라고 분명히 발표할 때 표현을 정확히 했어요. 예. 이상 과열 현상이 있다. 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또 거래 이상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예. 시장의 어떤 현재 상황이 그 정상적인 어떤 공급 수요 법칙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이런 게 좀 아니라는 것을 원인을 찾은 것이 사례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30억짜리 주택 서초동 모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데 예. 자기 자금이 2억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거래된 것들이 사례가 좀 많더라고요. 그걸 예. 그 던진 자체는 뭐냐면 국토부에다가 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왜곡된 가격 현상을 준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상한제가 먼저가 아니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게 좀 선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예. 기재부 입장에서 또 연말이면 경제 성장률에 대한 결정이 나야 되니까 네. 굳이 상한제를 급하게 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집값을 잡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이렇게 핀셋하고 시장 교란 행위라든지 투기 행위에 대한 어떤 근절을 강화하면 예. 그래도 안정화로 돌아서지
되지 않을까라는 정책을 가지고 한시 어느 때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상한제는 시행하겠다 이렇게 양수협정이라 할까요? 늘어났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상한제를 예전에도 한다라고 발표한 지가 꽤 됐어요. 예. 계속 미뤄오고 또 이번에도 검토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약간의 미스매치는 있지만 의지는 분명히 던졌고 방향을 약간 선회했다. 시장 네. 교란과 투기 그쪽에 대해서 강화하겠다고 대출 같은 것도 쥐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좋게 좀 평가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 예. 혼란을 줄인 이 정책 보완과 미봉책 사이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신지요?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이제 사전에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첫 번째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부처 간에 첫 번째 이제 이견이 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금리 시대에 어떤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기획재정부에서는 시기상조이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현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견이 없다라는 어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측면의 접근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네. 우리가 이제 조합원들의 반발이 의외로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발들이 외부적 형태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러한 어떤 조합원들의 불만들을 예. 사전에 좀 잠재우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매매 가격들이 상승으로 좀 돌아선 지표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 대안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내놓겠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지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한 교수님, 이번에 6개월 이 유예 적용을 받은 이 재건축 단지가 서울에만 60여 곳이 있더라고요. 이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 당분간 이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어떠신가요? 예, 일단 60개 단지에 뭐 6만여 세대의 공급 물량이 나타난다는 표현 자체가 예. 일단 심리적 안정 분명히 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반 분양분이 6만 8천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장을 차후에도 이걸로 인해서 청약시장이 가라앉는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시장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다만 요새 일어났던 현장들을 보면은 예. 30대, 40대 모델하우스를 찾는 분이 많고 계약자도 많아요. 그만큼 30, 40대 분들이 이제 심리적 불안을 좀 느낀 거죠.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믿어왔는데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서울 특히 이제 서울에 이제 주택을 마련한 분들은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요번에 좀 이게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심리적 안정 분명히 주었고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0만 호 대책에 대해서 공급을 갖다가 분양한다는 걸 갖다 명확하게 언제부터 몇 호 발표는 했는데 예. 그 단지들 지역에 이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 없이 간다고 하면은 이 심리적 안정이 공급 물량 30만 호나 이어져서 조금 주택 가격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또 흔들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실제 이 해당되는 단지들에서는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신청까지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유예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불만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6월의 유예 기간이 이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소비자가 되었던 국민이 되었던 예. 사업 추진 기간이 길다라는 인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사업 추진 절차들을 보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사실 분양가 신청까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 구성원이 사실 다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의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예. 좀 더 짧은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을 좀 더 넉넉하게 주는 것이 사실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 좀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주나 철거 등의 절차가 늦어지는 단지들 같은 경우 네. 이 꼼짝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텐데 네. 역시 좀 반발이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함께 지적을 해주십시오. 기존에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더라도 분양 공고 이전에는 예.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기존에 이제 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니까 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이제 두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은 기존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 중에서 예. 6개월 이내에 분양 공고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분양 공고를 하지 못한 단지들이 다시 이제 정부를 상대로 위헌성의 제기라든지, 기존에 왜 조합원들이 보게 되면 이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했는데, 예.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 조합원 재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서 의결한 네.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도 이 상한제 6개월 유예와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6개월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조합총회에서 뭐 80%가 동의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분쟁이 있는 단지는 더 심하겠죠. 예. 다만 이제 의견이 좀 모아진 곳은 좀 덜한데 정부가 이제 여지를 좀 뒀습니다. 딱 6개월이 아니라 네. 시행령이 발표한 이후에 6개월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을 제가 볼 때는 또 핀셋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적용하면은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문제가 다 번질 텐데 예. 그것을 조율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안 일어나는 단지를 구별해서 좀 급하게 오르거나 문제가 있는 지역들만 핀셋으로 상한제를 적용했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6개월의 지금 표현에 대해서 지금부터 6개월도 아니고 시행령 발표 6개월인 여지가 있고 예. 그 와중에 이제 핀셋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급등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허그에서 이제 분양보증심사제를 하지 네네. 않습니까? 거기에 알맞춰서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자정작용을 가져서 뭐 시장 교란 행위를 떠나가지고 안정적으로 네. 좀 가기를 바라는 방향에서 이렇게 여지를 많이 둔 것 같고, 시장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가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제가 뭐 위기가 왔다. 예. 그럼 상한제 할 의미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안정화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 선제적으로 다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 맞춰서 무리 없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공급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가장 크게 문제시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의식해서일까요? 이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연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교수님, 이 계속 제기됐던 네. 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이번엔 다소 좀 완화됐다고 보시는지, 김 장관의 이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이 언급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은 좋은데 예. 그 현장의 어떤 그 원주민 이런 분들과 타협이 잘 안 되면 요즘 신도시들 뭐 반대 많이 하잖아요. 네. 데모도 많이 하셔요.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 전체 로드맵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발표한 그 자체도 그것을 차질 없이 하겠다라는 뭐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예. 거기에 맞춰서 뭐 이기 신도시 분들 그 교통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런 것까지 저번에 말을 했거든요. 예. 국정감사 전에 이제 발표할 때 이기 신도시와의 차별성 문제, 3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 했는데 그게 같이 나온다라면 금상첨화로 좀 물량도 나오고 또 그리고 기대심도 좋고 심리적 안정도 취하니까 주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과연 실행 여지 여부는 정부의 의지와 뭐 보상가 협상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되면 또 좀 시끄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좀 봐야겠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서 교수님, 이 밀어내기 분양이 잇따르고 쌓이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를 피한 건설사들의 움직일 텐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분명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6월이라는 시한을 정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맡게 되면 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뭐 61개 단지에 우리가 6만 8천 가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예. 조합원 분량을 빼고 나면 일반 분양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 단지들이 6월 이내에 모두 이제 공급을 쏟아내게 되면 네.
나름대로 우리가 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사례들을 한번 보게 되면 그 많은 단지가 공급됐을 때는 주위 아파트 단지들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예. 시장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2, 3개월 지나니까 입주하고 사실 3, 4개월이 지나니까 주위 단지들이 전세 가격들이 우리가 옛날 시장 형태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밀어내게 되면 6월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예. 그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에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서울의 어떤 아파트 가격들의 예. 불안이 다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에 대한 이 전망도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값, 서울 집값 특히 어느 정도 이 대응할 수 있을지 이견이 상당히 지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서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 서울 집값 상승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다. 좀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주택 공급이 약 30만 가구가 1년에 필요하다라는 통계 자료들을 예. 정부에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대한 수요와 우리가 서울에 대한 수요가 각각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실 우리가 서울의 집값을 잡기에는 예.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뭐 104%이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 보급률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냐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거 수준이 높은 어떤 그 이 주거 유형들을 원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의 주거 수준에 맞는 아파트들을 정부에서 또는 우리가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서울 집값 안정화에 끼칠 영향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공급 부족 현상은 서울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올리자면 교통 영향 평가가 문제가 되니 기존에 되는 단지들을 지속적으로 좀 신속하게 뭐 좀 추진하는 걸 도와주면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규제를 이제 예. 시작한 건데요. 거기에 이제 미스매치가 분명히 일어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기 신도시 분들을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기 신도시 파주가 105만입니다, 인구가. 예. 그러면 그쪽에 옆에 땅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만 자꾸 매몰되는데 우리가 한때 이명박 대통령 때 메가시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 주거 부담이나 지대와의 관계가 지금 치우쳐 있거든요. 너무 그 인프라나 다 이런 것들은 다 세팅이 돼 있고 그 이것을 예를 들어서 파주들 어디든 상관없이 세종시처럼 이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위성 도시를 일자리 다 옮겨 강남이 어떻게 발전했어요? 학원 넣어주고 인프라 넣어주고 예. 코엑스 세워주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교통 놔주고 똑같이 이기 신도시 지역도 교통 용서고속도로가 1조 2천억 들었거든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한 30조 들여서 예. 이기 신도시 뭐 통일시대를 대비해가지고 그쪽에 도로를 놔놓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돈이 많이 들어도. 그럼 거기에 들어갈 물량은 몇백만 가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일자리도 옮기고 이런 형태로 큰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계속 서울만 갖고 이기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지만 예. 정부는 물론 인구 감소를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적인 계획 플랜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두 분의 입장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물론 6개월이 지정 기회가 되긴 했지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좀 시행을 해나가야 될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공공재로 보느냐 사유재산제로 보느냐 그래서 이제 택지의 어떤 아파트 공급 가격들을 조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는 예.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 가격을 정하는 절차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분양가 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가산비를 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산정 기준 자체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분양가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 주체 민간에서 이 분양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를 우리가 공급을 하더라도 일정한 우리가 사업 위험들을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들을 먼저 마련하고 이러한 민간주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야만 사실 시장의 어떤 우리가 이 반감들을 줄일 수가 있고 시장들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역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지적을 해주시고 뭐 이것과 관계없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덧붙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사실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고 공급량을 늘려야 되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 자정작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이제 경제가 안 좋은데도 지금처럼 올라간다 이러면은 정부에서는 이거는 왜곡된 시장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부채가 늘어나거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예. 위기가거든요. 일본이나 미국도 똑같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버블을 맞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보면 공익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분명한데 분양가 상한제가 그동안 지내왔었는데 우리가 폭등했던 때를 보면 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을 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너무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 맞춰서 아까 정부에서 말한 뭐 핀셋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용 정책을 쓰면서 어느 정도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는다라면 그것을 잘 미스매치해야 되는데 뭐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예. 국토부에서 몇몇 분이 계속 짜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국민 대공청이라도 한번 열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정한지 아니냐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걸 한다라면 국민이 호응한 상태에서 간다면 문제가 없는 제도가 될 거고 뭐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지적을 말미에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